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 감독이 된 후에 정식 인터뷰를 했고 토트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쯤 공개가 되었는데 5시간에 8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기준으로 퇴근 시간 이후였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폭발적인 관심이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자막으로 삽입했는데 프랭크 감독 인터뷰 때는 한국어 자막은 없네요. 네. 프랭크 감독은 매우 밝았습니다. 인상 자체가 뭐 좋긴 하죠. 동네 이웃들이 부탁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죠. 네. 풋볼 런던의 기사를 통해 전해드리면 처음 인사말은 토트넘에 부임한 것 자체를 매우 행복해하고 설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도 탄탄하고 흥미와 잠재력 가득한 클럽이라고 했습니다. 토트넘의 새 감독이 된다는 건 정말 특별한 기분입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 곳에서 이 막중한 도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큰 기대를 줍니다. 여기에 훈련장도 좋고 선수들도 탄탄한 흥미와 잠재력 가득한 클럽이니까요. 정말 설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도 어릴 때 공 차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곧 이 길은 내가 프로선수 길은 아니구나 깨달았죠. 그래서 20살 때부터 코치를 시작했고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덴마크 브리바이에서 성인팀 감독으로 데뷔했는데 덴마크에선 큰 클럽이었고 이후에 잉글랜드에서 어시스트 매니저로 브렌트포드에선 감독까지 맡으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여정을 걸었죠. 훌륭한 스태프, 선수, 팬들과 함께했던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이번에 토트넘 CEO로 부임한 비나이를 거론하면서 레비 회장, 비나이, 요한 랑게 그리고 토마스 본인까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눴고 이 4명이 하나가 되어서 단단해지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축구 스타일을 설명하는데요. 제 축구 스타일을 말로만 설명하기보다는 보여주고 싶어요. 간단히 말하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축구입니다. 토트넘 정신에는 공격 축구가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이 팀엔 공격 재능이 넘쳐나요. 지난 시즌 득점 능력도 훌륭했고 저 역시 공격적인 팀을 좋아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찬스를 만들어 박스로 연결하거나 침투하는 플레이 같은 것들이 핵심이죠. 제가 믿는 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입니다. 리스크는 공을 전진시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땅따먹기처럼 안전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저는 용감함을 요구하고 선수들이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을 잃더라도 노력한 것이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무작정 패배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문제지만요 라면서 이미 브렌트포드 때에도 보여줬었던 공격 축구를 토트넘에서도 퀄리티가 더 높은 선수들을 데리고 자신있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불편한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스쿼드 정말 재능있고 훌륭합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따라가며 토트넘에 보여준 환상적인 경기력을 봤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제 그들을 직접 만나고 훈련장에서 그 흐름을 느끼고 이해하며 최상의 형태로 이끌고 싶어요. 제 관심은 젊은 선수뿐 아니라 경험 있는 선수들에게도 있습니다. 솔랑케 같은 선수, 저는 그가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벤탄쿠르, 메디슨 같은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선수 중에선 베르발, 아치그레이, 오드베르, 우독이 다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우리는 팀을 매주, 매 시즌 이길 수 있는 팀으로 만들고 싶지만 동시에 선수 한 명 한 명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데일리 루틴 속에서 스태프와 선수와 함께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네. 손흥민 얘기가 없습니다. 네. 팀의 주장인 선수인데 말이죠. 물론 손흥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1월에 재계약을 거부한 것도 손흥민이라고 공개가 되면서 손흥민을 존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혹시 손흥민을 붙잡으려는 태도가 나오진 않을까 궁금했는데 아예 언급조차 없네요. 네. 손흥민의 재계약 거부는 그냥 토트넘을 떠나고 싶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당시에 우승 트로피가 걸려 있었고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룬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계약 조건도 매우 신중해야죠. 그냥 재계약 내민 대로 손흥민이 사인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자, 이어서 토마스 감독의 말에는 손흥민만이 아니라 로메로, 클루셉스키, 반더벤 같은 선수도 언급을 안 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지 감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을 우승시킨 업적에 대해서 축하를 전하고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을 거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엔지 감독과 코치들이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 올라서는 것이라면서 전 감독을 예우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추측이지만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이 남아주길 당연히 원할 것입니다. 최근 로마노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손흥민의 미래, 특히 선수 측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손흥민은 토마스 감독과 상의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엔지 감독이 토트넘 감독을 유지했다면 손흥민은 항상 토트넘에 남을 것이다. 현재 사우디에서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사우디를 가지 않을 거라고 추측하는 팬들이 다수인 건 아시죠? 네. 유럽에서 한국의 정서, 손흥민의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이 사우디를 선택한 것이 큰 잘못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분노가 차오르는 건 손흥민 지금 33살 향해 갈 뿐이고, 손흥민이 그동안 해온 말들을 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해야 할 게 아직 많다라고 했고, 마치 저물어 가듯이 허접팀들만 이적설만 나오고 있다는 게 매우 불쾌합니다. 네. 레비 회장은 선수들의 프리미어리그 내 이적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최근 토트넘 선수 중에 검증이 된 선수 중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한 사례는 2016년 카일 워커 이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인 거죠. 이건 완벽한 구단의 통제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른 빅클럽들은 안 그렇습니다. 맨시티에서 첼시로, 맨유 선수가 첼시로, 첼시 선수가 아스날로, 네, 심지어는 레시포드가 아스톤빌라로 임대를 떠나기도 했죠. 전제는 위력적인 선수란 전입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 부임한 사장이 비나이인데 이 사장의 커리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4년 동안 아스날 구단의 사장이었습니다. 북런던 라이벌로 완전 상극인데 토트넘이 스카웃을 한 거예요. 네. 보이기에는 비나이가 아스날에서 자진 사임을 한 거고, 네. 이후에 토트넘이 영입을 했지만 아스날과 토트넘이 더 불편해지겠는데요. 네. 아스날은 선수를 떠나 보내고 영입하는 데 있어서 프리미어리그 안에서 선수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어쩌면 레비 회장의 방침이 바뀔지도 바뀌면 좋겠네요. 네. 가정이지만 손흥민이 이제 떠나고 싶다, 프리미어리그 내로 이적하고 싶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대찬성이요. 네. 정말 그것만큼은 안 된다면 지금 레버쿠젠 찌라시 영입설처럼 유럽 4대 리그 안에서라도 이적하면 그래도 인정하겠는데, 어찌 아빠가 손흥민이 정말 원하는 곳에서 뛰었으면 좋겠다는 유언 같은 말이 튀르키예, 사우디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 이상 손흥민이 레전드 예우로 1년 토트넘에서 챔스까지 새로운 도전하고 FA로 이적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여러분 아시아인으로 한계를 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가대표로서도 이 정도까지 많이 뛰고도 건재하다는 건 축구 월드 클래스들과 대등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월드 클래스들에게 33살은 스타성만으로도 구단들이 원하고, 전성기보다 떨어져도 실력과 경험까지 겸비해서 팀의 큰 일을 감당합니다. 네. 최근 토트넘 현지 팬들의 얘기를 보니까요, 네, 실제로 리버풀의 살라가 슬롯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만남을 가지고 살라가 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에 맞는 결과를 내겠다고 제안했고, 그래서 슬롯 감독이 그렇게 전술을 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도 그래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하더군요. 네. 그리고 대다수 현지 팬들도 레전드의 결정을 존중할 뿐이지 손흥민이 떠나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흥민아, 진짜 팬들이 원하는 걸 너도 알고 있잖니? 네.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토트넘은 개막전이 홈에서 승격한 번리와의 경기입니다. 슈퍼컵을 치른 이후의 첫 경기다 보니까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개막전 상대가 매우 중요했는데, 다행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한국 기준 월요일이면 더 좋았을 텐데 슈퍼컵 치른 3일 뒤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두 경기를 모두 베스트 라인업으로 치를 수는 없는 거죠. 네. 과연 손흥민이 한국 투어를 소화하고 케인처럼 갑자기 이적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슈퍼컵도 치르면서 잔류를 하게 될까요? 네. 개막전 첫 경기는 리버풀 보머스 경기입니다. 그리고 개막전의 빅매치는 맨유 대 아스날, 네, 아스톤빌라 대 뉴캐슬 경기라고 봐야겠죠. 손흥민의 토트넘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마음 잡기 어려운데, 진짜 만약 투어까지 한 후에 토트넘이 손흥민을 못 잡게 되면 그땐 토트넘은 적이 될 거라는 거 선포합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